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드디어 ASP.NET Core 3.1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는 개요만 간단하게 훑고요. ASP.NET의 역사, 개발 환경 및 목표, ASP, 웹폼, 그리고 MVC, Core MVC의 차이,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ASP.NET의 역사 보면은 ASP, 클래식 ASP로 현재 불려요. 왜냐면 ASP를 검색하면 .NET이 항상 딸려 나오기 때문에. ASP는 2000년대 근처에 지원이 중지됐죠.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 특성으로 가지고 있고 .ASP로 끝나요. VB 스크립트를 이용하고 JScript라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Script라고 따로 있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윈도우 서버 전용이고요. IIS에서 돌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에 끊겼지만 그 당시에 하셨던 웹 하셨던 분들이 많이 쓰시고 현재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신입사원을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끈질기게 20년째 살아남고 있죠. ASP.NET이라는 게 나왔죠. 2000년대 처음에. 그리고 1.0부터 시작해서 .NET이라는 언어로 시작해서 웹 쪽은 ASP.NET으로 된 거고요. ASP.NET .NET 프레임워크가 시작된 거고 이때 윈폼이라는 것과 웹폼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웹폼이 좀 이상은 되게 높았어요. 이상은 굉장히 높아서 윈폼처럼 C# 코드만 갖고 웹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현실이 시궁창인 게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로 보통 클라이언트 웹을 구성을 하는데 C샵이 이제 자동으로 난 서버 컨트롤만 올리면은 그런 것쯤은 자동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코드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비연결성 지향, 스테이트리스인데 서버랑 계속 통신을 뭔가 유도를 하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AJAX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굉장히 잦은 화면 전환, 포스트백이라는 기술로 그냥 계속 서버랑 통신을 하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뷰 스테이트라는 걸로 내부에 계속 상태값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웹이 되고 그런 특징을 버리고 웹 기술만 쓴다 보면은 결국에 ASP보다 뭐 크게 특징이 없는 그런 전반적으로 애매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를 안고 많이 버림을 받았다가 MVC라는 게 나오면서 MVC 3.0부터는 아마 컨트롤러라는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라우팅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아졌는데 웹폼에 대한 기업과 윈도우 서버 비용의 문제로 자바로 많이 넘어갔어요. 윈도우 서버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종속이나 이런 걸 떠나서 윈도우 서버 자체의 가격과 칼 라이센스 그 접속자 라이센스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웹에서 접근하는 것도 인당 돈을 내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다가 결국에 리눅스 서버로 넘어가는데 단넷은 윈도우 전용이라서 리눅스에서 못 돌리니까 자바로 전부 넘어갔죠. PHP나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그냥 가다가 저는 MVC 현재 5.0을 쓰는데 MVC 자체는 정말 좋은 언어라고 봐요. 웹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건 진짜 좀 쓰레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웹폼과 MVC는 극단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MVC6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MVC6는 이제 어떻게든 나온다 뭐 이렇게 정말 기술의 개선이 생길 거다. 왜냐면은 단넷 4.0에서 4.8까지 4.8은 좀 코어 2.0인가 그때쯤 나오긴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4점 버전대로 계속 갔으니까 이제 정말 뭔가 크게 바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단넷 코어가 나왔습니다. ASP 빼고 단넷 코어가 나오고 그 중에 웹을 담당하는 ASP 단넷 코어가 생긴 거죠. 단넷 스탠다드라는 걸로 새로 넘어가고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코어용 단넷 스탠다드 두 가지가 현재 양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SP가 아니지. 단넷 프레임워크 4.6.1인가부터는
.NET 스탠다드로 만든 DLL도 사용이 가능은 해요. 근데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NET 프레임워크는 덩치가 엄청 커서 이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때려박는 형태고, .NET 스탠다드는 필요한 기능을 그때그때 누겟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ASP.NET 시절에는 오픈소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쓰레기 같은 거다, 이거 쓰다가 걸리고 잘못된 게 걸리면은 MS에서 고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티브 발먼가 아무튼 그때 시절에는 오픈소스와 리눅스 진영에 엄청 공격을 했다가 나델라 체제로 바뀌면서 오픈소스와 리눅스에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크로스 플랫폼이 됐죠. 어쨌든 코어는 진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이 나왔지만 역시 1.0은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새로운 많은 시도를 해서 보어라던가 이런 클라이언트, 기존에는 모든 클라이언트나 이런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모든 DLL이든 CSS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든 모든 거를 누겟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오픈소스 보호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좋진 않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버그도 많고. 근데 2.0에 들어오면서 이제 노드 진영과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지 지금은 npm도 인수를 했죠. 마소가 인수한 GitHub에서 GitHub이 인수한 npm이 된 거죠. 어쨌든 npm을 사용하는 걸로 바뀌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됐다고 보고요. 3점 버전대가 되면서 윈폼과 WPF 그리고 웹 기술인 블레이저 그리고 구글에서 쓰고 있는 구글에서 만든 거죠. gRPC 통신인데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버전은 3.1이라고 봅니다. 3.0대에서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 3.1에서 이제 블레이저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정식 출시가 됐죠. 프리뷰는 뭐 1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윈, 맥, 리눅스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해진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이에. 그리고 올해 2020년 말에 최종 통합 버전인 .NET 5가 나옵니다. .NET 프레임워크, .NET 코어의 통합이 되는 거고요. 자마린 등에 이제 지원이 추가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언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2020년 말에 출시가 되고 현재 프리뷰 진행 중이고, .NET의 통합 버전입니다. 1년마다 계속 버전은 올라가요. 1.0, 2.0, 3.0, 4.0을 만들려니까 실질적으로 ASP .NET 기존 버전이 .NET 프레임워크 버전을 쓰고 있는데,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4.x가 정말 오래 쓰고 거의 한 10년을 쓰고 있는 거죠. 4.0은 XP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 보면, 그럼 10년 정도 쓴 4점 버전대와 .NET 코어 4점 버전대가 혼용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NET 5라는 걸 쓰겠다. 그래서 .NET으로 합쳐지고 이제 5, 6, 7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NET으로 통합됩니다. 그냥 역사 시간인 거예요. ASP.NET과 ASP.NET 코어의 차이점인데요. 기존에 이제 웹폼의 웹사이트 모델과 웹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모델이고요. 웹사이트 모델은 기존 ASP처럼 파일을 직접적으로 웹서버에 올리고 IIS가 항상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하는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ASPX라는 뷰 파일만 올리고 CS 관련된 코드 비하인드라고 했는데, 그런 코드 단은 하나의 DLL로 합쳐두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이게 웹폼 자체가 폐기가 되고,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거는 레이저라는 CS HTML로 구성이 되고요. 그게 DLL로 컴파일이 가능하고, 여기서 쓰는 URL 모델처럼 파일 기반으로 슬래시 뭐 하는 게 폴더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 안에 있는 페이지 URL 라우팅을 따라가는 형태로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아마 웹폼이 추구했던
서버 단 렌더링을 단순하게 하고 C# 코드로 웹을 만든다는 것은 블레이저 서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긴 한데 웹폼에서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HTML을 직접 다뤄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웹을 하신다 그러면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블레이저는 실시간 통신이라던가 이런 쪽을 굉장히 강화해서 블레이저는 웹소켓 기술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가? 어쨌든 웹폼이 추구했던 이상은 블레이저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기존 웹이랑 좀 다르고 블레이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된다? 몰라도 만들 수는 있죠. 윈폼 만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코드 모르는 상태에서 막 올려놓으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잘하려면 알아야 되고 뭔가 그냥 기본적인 완전히 그냥 학생적인 그런 학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그런 거 이외에는 무조건 어차피 코드는 알아야 되는 거고. 잡담이었고요. ASP.NET MVC에서 코어 MVC로 넘어갔고 이게 주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주축인 거고 웹 AP라던가 조금 다른데 방향성은 거의 똑같고 코드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할 거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라는 게 있었다. 플래시의 대체제로 자멜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플래시랑 싸워서 그 당시에 뭐 플래시니 플렉스니 뭐 이렇게 했다가 아이폰이 플래시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대차게 망하고 플래시의 대항마로 나중에 나왔는데 먼저 망했죠. 실버라이트는. 플래시는 이제 실버라이트 근데 오픈소스로 또 새로 어떤 회사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토전생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거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아마 대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브라우저에다 뭔가 하는 건데 어쨌든 WCF는 조금 웹이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통신 기술인데 윈도우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아무튼 그런 건데 gRPC로 완전히 대체되고 WCF는 이제 중지됐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라 보고요. 제가 이제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를 쓸 겁니다. 커뮤니티와 프로페셔널의 차이는 코드렌즈 정도일 텐데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라이센스적인 문제는 있겠죠. 회사에서 커뮤니티 쓰시면은 거의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쓸 거고요. 마리아DB, MS SQL을 안 쓰는 이유는 일단 가능하면은 라이센스적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리아DB를 쓰더라도 안시 SQL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MS SQL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다면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는 데퍼를 쓸 거예요. 그냥 ASP 뭐라 그러지? 데이터 테이블은 안 쓸 겁니다. ADO.NET이라고 하죠. 그건 안 쓰고 데퍼를 쓸 거고요. MVC를 쓸 때 데퍼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자, 기존에 강의했던 것처럼 클래스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원래 더 권장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쿼리를 직접 작성하고 데이터 DB를 직접 핸들링하는 걸 좀 더 선호해서 데퍼를 쓰는 거고요. 요즘 추세는 실질적으로는 EF죠. 엔티티 프레임워크, ORM이니까. 웹소켓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그널 R 코어죠. 시그널 R 코어를 쓸 겁니다. 채팅 정도 만들어 볼 거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뭐 이런 부트스트랩 4, jQuery는 요즘 많이 걷어내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JAX, JSON 다루는 기본적인 웹 기초 할 거고요. 비고 사항으로는 HTML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해는 있으셔야 돼요. CSS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알 거고 기본 이해는 다 있으셔야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ASP와 ASP.NET, ASP.NET Core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돼 있죠. ASP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include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합치고 HTML 코드 사이에 꺽쇠 %를 통해 스크립트 영역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고 신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데가 있는 거 보면은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진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최악의 단점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클루드가 가능하다는 거는 페이지가 혼재돼서, 이 인클루드라는 게 이런 스크립트 영역을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가져다가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즉 엄청나게 강력한, 자유도가 높지만 그러니까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ASP 한 레거시 몇 년 쓰고 한 세네 사람이 수정한 페이지를 보면은 정말 지옥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ASP라는 확장자를 그냥 IIS가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해석해서 실행하는 게 거다 보니까 최악의 단점이 웹쉘이라고 하죠. 그 악의적인 공격자가, 악의적인 공격자가 만든 ASP 파일을 웹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기존에 만들었던 서버 개발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 경로를 ASP 그 IIS 내부에다가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제가 만든 거에서 이제 뭐 파일 전체를 찾아갖고 하나씩 텍스트로 만들어서 화면에 뿌려주는 A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거를 그냥 업로드를 해서 그 경로만 찾아갖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면 공격이 성공하는, 그럼 서버가 그냥 영혼까지 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많이 쓰이고 심지어 지금도 신입들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YBM 보니까 여기도 .asp로 끝나죠. 저거예요. 보시면 ASP 정말 많이 써요 아직도. 왜냐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걸 배우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걸 많이 씁니다. JScript에 대한 내용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면은 이게 2019인데요. 이런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여기서 ASP를 치면 나오겠네요. 코어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NET 프레임워크. 웹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웹폼, 이게 왜 웹폼을 왜 쓰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자 일단 최신 버전으로 하나 만들고 웹폼부터 하나씩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왜 문제가 되냐? 오늘도 길어지겠네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웹폼이죠? 웹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되고 글로벌 ASX라는 거에서 전역을 관리하고 사이트 마스터 페이지라는 걸 통해서 테두리, 껍데기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ASPX라는 파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CS 파일, 그리고 디자이너 파일 같은 거는 이게 그냥 코드 자동 생성인데 장점은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
단점은 그 외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코드를 보면은 ASP 버튼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runat 어디서 동작하느냐 이건 전용 태그예요. ASP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면은 build DLL을 하고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최상위의 폴더의 about.aspx를 가져와라. 그리고 버튼이 있다 라고 돼 있고 여기서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뷰 스테이트라는 것들이 엄청 생겨요. 뭐 이벤트 밸리에이션, 뷰 스테이트 제너레이터 뭐 이거는 아마 지금 디버그 상태라서 쓰는 거일 텐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인풋 값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지금 요만큼만 있어서 이런데 만약에 한 이 정도 뿌리면 뭔가 테이블이라고 해 그리드라고 보통 하죠. 그리드를 뿌리겠다 하면은 뷰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뷰 스테이트가 몇 메가씩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바인딩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윙폼처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못 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파일 기반이다. 파일 기반이라는 거는 요 루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편하실 수도 있는데 단점은 그 루트대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라우팅 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죠. 그렇게 하는데도 거의 없고 MVC에 대해서 그냥 차이점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고 어차피 MVC 자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MVC 제가 MVC를 하나 만들었고요. 화면을 살짝 치워서 만들어서 어차피 뭐 MVC니까 구조가 좀 다르죠. 여기서 생각했을 때 보통 만드시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 모델로 하나 더 만들어서 보시는 게 더 좋을까요? 사이트 모델은 이제 지원을 안 하나 보네요. 사이트 모델은 이 아이콘이 이제 동그라미이고요. 그리고 앱 코드라는 게 생겨서 앱 코드에 컴파일 할 수 있는 CS는 그쪽에다 몰아놓는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도 일단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마 지금도 이 웹폼을 배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스터 페이지가 최초에 선언이 되고 이 마스터 페이지는 이 마스터를 갖다 쓰고 내부에 이제 컨텐츠 바디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점은 제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온다는 거. 아이디를 버튼 1을 줬지만 생성되는 버튼은 좀 달라요. 이 버튼 1이라는 건 HTML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함부로 쓰기가 굉장히 꺼려지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걸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좀 다르겠지만 MVC는 파일 기반이랑 다르게 컨트롤러 기반이에요. MVC C가 컨트롤러입니다. M은 모델, V는 뷰 모델, 뷰,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어바웃, 컨택트가 있죠.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뜨고 조금 걸려요. 초초에
컨택트, 홈의 컨택트, 홈 컨트롤러. 컨트롤러라는 전미사를 가지고 있는 홈에 최초에 들어가게 돼요. 최초의 홈 들어가게 되고, 홈의 컨택트죠. 컨택트 메소드를 찾아서 뷰백이라는 곳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뷰를 리턴합니다. 뷰를 리턴하면 어떻게 되냐? 뷰의 홈의 컨택트에 있는 내용을 리턴하게 되고, 요 내용이 반환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내용은 요만큼 밖에 없는데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이걸 보면은 아까는 마스터 페이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그려진다 라는 내용이고요. 간단한 구조예요. MVC가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컨트롤러에서 한다는 게. 만약 ASP.NET 웹폼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코어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MVC라도 해보시는 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코어 영역인데 여기도 웹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웹 응용 프로그램 모델 컨트롤러 MVC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웹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레이저 페이지, CS HTML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MVC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여기서는 ASPX를 쓰고 여기서는 CS HTML을 쓰죠. 레이저라는 문법을 쓰고 여기서는 ASPX라는 그냥 태그, 저것도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달라요. 레이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쓰레기고요. 레이저 문법 정말 편해요.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컨트롤러 있고 뷰 있고, 그 대신에 스크립트, 폰트 뭐 이런 컨텐츠, 여기 CSS 들어가는 컨텐츠들, 앱 스타트 이런 것들이 여기 없죠. 웹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www 루트로 들어가고요. CS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웹.config는 그런 XML로 되어 있는 설정이 들어간 내용인데, 이것과 글로벌은 전역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콘솔처럼 바뀌었죠. 프로그램이 이제 진입점이 되는 거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세팅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세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이슨 기반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구조들이 조금 다르다. 이 세부 구조나 이제 그런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색깔이 다르죠, 아이콘. IIS 이거 보시면은 IIS에서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이걸 시작 프로그램을 잡고 보면 IIS에서 돌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실행할 수도 있다. 즉 콘솔로 시작되면서 캐스트렐이라고 하죠. 캐스트렐 서버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호스팅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 정도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ASP.NET 코어 3.1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뭐 폼을 하나 만들어서 입력을 하고 그걸 서버에서 어떻게 받고 이런 정도의 내용, 그런 걸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